合计呢是有1万多斤，席呢是6898斤，胡椒405斤，像这样其他的香料呢，檀香400斤啊，木香170斤，其中还有一个是水牛，送了2头水牛来。 삼포무역의 규모는 점점 거대해져 갔다. 조선으로선 무역량을 비롯한 재반 사항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세종 25년인 1443년 삼포의 무역 수준을 정한 계해약조가 만들어졌다. 지금 남아있는 내용은 2가지뿐이지만 이것을 통해 당시 삼포에서 거래되던 무역의 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삼포의 설립자인 세종은 무역선인 세견선의 수를 정확히 제한했지만 그것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 규정에서 50척으로 정해졌던 세견선의 수가 세조 때는 400척에 이르렀다. 삼포의 급격한 팽창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낀 조선은 여러 가지 억제책을 쓰게 된다. 덕분에 세견선의 수는 많이 줄었지만 성종초에 가면 다시 220척으로 늘어난다. 일본뿐 아니라 저 멀리 남방의 유구국까지. 삼포는 어느새 남쪽의 문물이 풍성하게 오가는 국제무역항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 삼포를 통해서 드나들었던 물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일본인의 이 옷은 조선에서 수입해간 면포로 만든 것입니다. 또 이 관대에 장식되어 있는 이 까만 부분, 이것과 또 이 활대의 까만 부분, 이것은 이 유구에서 수입해온 이 물소뿔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 이 총통은 일본에서 수입해온 구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단입니다. 자, 이 비단은 중국산입니다. 이 조선 상인들은 이 명나라의 비단과 또 그 원료가 되는 백사를 사가지고 와서 이 삼포에 있는 외인들에게 팔아서 아주 짭짤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포는 북쪽에 있는 중국과 남쪽에 있는 일본과 유구를 잇는 중개무역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장경입니다. 이 조선에 비해서 불교 문화가 뒤떨어졌던 이 일본과 유구는 이 대장경 수입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대장경만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선에 파견했던 일본과 유구의 사절이 80여 차례나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포는 단순한 항구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건과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에 동아시아 간의 문화와 사상이 전파되는 문화교류의 무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문화와 사상, 또 풍습, 이국인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동안에 술도 한두 잔 나눴을 테고 또 밥도 같이 먹었을 겁니다. 아예 눌러 앉은 사람들과는 더 많은 것을 나누었을 겁니다. 전쟁이나 침략이 아닌 이웃으로서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재팬타운 삼풍에서 벌어졌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그런 능선 가운데로 살짝 피인 고개를 웅신고개라 부른다. 제포의 외인마을 쪽에서 이 웅신고개를 넘어가면 웅천성 자리가 나온다. 지금은 웅천동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 구분이 없는 두 곳. 웅천은 제너머 제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웅천은 어떤 곳인가? 웅천은 제포에서 내륙으로 가는 주요 길목으로서 일본 등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조선시대 내내 객사로 쓰이다가 일제강점기에 웅천현청으로 쓰이던 건물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있었다. 지금 웅천초등학교 자리가 그것이다.
이 웅천 읍성의 남문 밖에 보편역이 있어서 그 보편역에서 김해 쪽에는 적항역으로, 자원 쪽에는 안민역으로 그렇게 내왕이 돼서 연락이 되고, 조선인과 외인들의 만남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곳은 보평역이었다. 지금은 한가롭기 그지없는 논밭이다. 하지만 삼포시대의 보평역은 서울의 이태원 저리가라 할 만큼 복잡거리는 번화가였다. 보평역 주변에서 외인들은 가져온 물건을 팔기도 하고 조선의 물건을 사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이 생기고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동업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1509년 사원부 감찰 박전의 보고를 보자. 그는 웅천성 보평역의 외인 남녀가 장살 목적으로 우리 민가에 들어가 밤낮 없이 왕래하니 친하기가 형제와 같다며 외인과의 접촉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 시립박물관. 이곳엔 조선인과 외인들의 접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이 비석은 초량외관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일본인들의 생활 규범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밀무역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 물품 거래 시 웃돈을 주고받으면 사형에 처한다 등이다. 조선인과 외인들은 서로의 목숨을 걸고 거래를 할 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삼포시대에도 이 같은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생활 규범들도 많았다. 훈도시 차림으로 외관 밖에 나가지 말 것, 조선인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지 말 것,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때리지 말 것, 조선인이 참석하는 모임에선 국 2가지와 반찬 7가지를 준비할 것. 외인들은 조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도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과 삼포 외인의 만남 중 재미있는 건 온천에 관한 기록이다. 목욕을 좋아하는 외인들의 풍습이 조선인에겐 이상하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세종 때는 한 번 온천에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는 외인들을 규제하기 위해 온천욕 기간을 정하란 얘기가 나온다. 단종 때는 광평대군 부인이 온천에 너무 오래 머물러 기다리는 외인의 원성이 자자하니 자제해달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곳에선 자잘한 충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속에서 자연스레 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삼포의 조선인과 외인들은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때론 갈등하면서 삼포만의 문화를 만들어갔다.